주말만 기다리지 않는 삶을 위해 평일도 인생이니까 덜 애쓰고 더 만족하는 하루. 오키나와 노인들의 장수 비결은 80%만 먹고 80%만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은 지금부터 덜 먹고 덜 애써야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그동안 내 수명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만 같아 억울할 정도다. 20대를 떠올리면 노란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방이 떠오른다. 당시 나는 고향에서 올라와 삼촌 집에 얹혀 살며 통학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꽤 걸려 수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면 피로에 지쳐 개어놓은 이불 위로 그대로 쓰러지곤 했다.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열심히 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이불에 쓰러져 선잠을 자다가도 현관문 앞에서 삼촌의 열쇠가 달그락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열쇠 소리에 튕겨오르는 용수철처럼 매번 그랬다. 안 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에 남아있는 졸음의 흔적을 마른 set으로 지우며 거실로 나가 인사했다. 낮잠을 자는 건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 시간을 낭비하는 일 같았다. 새벽에 나와 밤늦게 들어오는 부모를 두고 부모에게 은혜를 갚듯 나를 기꺼이 걷어준 삼촌을 두고 내가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삼촌은 나를 단 한 번도 나무란 적 없는데 열심히든 부지런히든 어떻게 살라고 말한 적조차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열심히 살아야 했다.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더 이상 낮잠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은 집안 사정이 나아지고 스스로 돈을 벌게 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 잘 모르겠다. 그 시절에 나에게 오키나와 할머니들의 장수 비결을 들려주었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21살이던 그때 지금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유의 책이 쏟아져 나왔다면 좀 더 느슨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뭐라도 열심히 했어야 했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덜 열심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저 나이를 먹어서인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지 글을 쓸 때부터 더 느슨해서 매력적인 사람인 척 하려는 허영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나이 들어가며 나는 속으로 자주 중얼거려 왔다. 그래,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 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말자.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들이야. 애먼데 애쓰다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주 그렇게 되뇌어야 했다. 열심을 덜어낸 자리에서 자주 물었다. 애매한 재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무난하고 야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괴로운 건 왜일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왜 자꾸 남의 삶이 부러워질까? 내가 나여도 정말 괜찮은 걸까? 질문이 너무 크거나 멀어 보일 때면 발밑을 본다. 오늘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일상을 잘 건너고 싶어서 여전히 연습 중이다. 무난한 재능으로도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방법을, 주말만 기다리는 대신 평일의 고단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덜 애쓰고 더 만족하는 하루를 사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다. 여러분은 인생의 편도 티켓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머문 환자들의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전시 있는 것은 아름답다에서 마주친 말이다. 어떤 열심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열심과 아닌 열심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이다. 무작정 열심히 살라는 말에 지치지만 다 괜찮다는 말에도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진짜 대답은 내가 찾아 스스로에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느 날 스트레스가 전화를 걸어온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 옷장에서 행복한 나와 불행한 나 중 하나를 골라 옷처럼 입고 나갈 수 있다면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오늘 하루의 나를 잘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분명히 오늘은 집에서 행복한 나를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왜 나는 매번 불행한 나와 함께 회사에 도착하는 걸까? 내 기분을 다운시킬 요소는 세상에 차고 넘친다. 세상이 협조적인 날엔 뇌가 비협조적이다. 하루는 선택의 연속인데 인생의 짬짜면 같은 선택은 흔치 않아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란 늘 어렵고 하나를 선택하면 꼭 후회가 뒤따른다. 아까 회의실에서 그런 말은 괜히 했나 싶어 혼자서 같은 장면을 자꾸 되감게 한다. 이러니 옷장에 행복한 나가 10벌 있으면 뭐하나. 제주도처럼 공기 좋은 데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제주도에서도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많아. 서울에서도 얼마나 즐기며 사는 사람이 많니? 서울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 그냥 너무 좋다. 만족하면 되는 거야. 맞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모든 일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건 마음의 문제다. 생각을 바꿔봐라.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다고 그대로 하면 내가 애가 아니라 어른이게.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 엄마의 말 중 히트는 스트레스에 대한 명언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 버스에서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 저녁도 못 먹었어. 요새 일이 너무 많아. 아, 스트레스 받아. 엄마야, 네 스트레스를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아니, 무슨 스트레스가 전화인가? 안 받을라 하면 안 받게. 역시 걱정해 주려고 전화해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망국 엄마들의 화법이 있는가 보다. 그 후 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병원 진찰실에 앉아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새 스트레스 좀 받으셨죠? 라는 하나만한 답을 줄 때 갑자기 엄마의 말이 떠오른다. 엄마야, 네 스트레스를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그래, 이 모든 건 결국 마음의 문제다. 스트레스가 전화를 걸어오면 나는 그냥 안 받을란다. 그놈의 빅픽처, 나란 놈은 스몰 픽처. 여러분은 5년 뒤, 10년 뒤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20살 무렵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 봄볕에 맥없이 졸고 있는 우리가 한심했는지 안경 너머로 강의실을 굽어보는 교수님 눈빛에 한숨이 실려 있었다. 교수님 말은 이랬다. 흔히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다음 주 계획, 다음 달 계획, 내년 계획 정도나 열심히 세우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먼 미래를 그려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에 정말 크게 벌어진다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5년 뒤를 짐작해 본다는 게 가능한 건가? 계획하면 또 계획한 대로 되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어라.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해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라. 세상이 통째로 자기계발서가 된 것 같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쩐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듣기 전까지는 멀쩡했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면 저런 말들이야말로 어딘가 이상한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말이야 멋지고 거창하지만 인생을 걸고 완성할 큰 그림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물론 빅픽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 나는 너무 야망이 없는 인간이다. 야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해진다. 경쟁은 질색이라 이기려고 눈치 보고 졌다고 아까워하기보다 그냥 별것 아닌 얘기나 나누고 싶다. 바쁜 것도 별로다. 앉아서 일하는데도 마음이 전력 질주를 한 것처럼 숨찬 기분이 드는 게 싫다. 도전도 안 좋아한다. 자기 한계 극복이란 말은 더더욱. 태어나 사는 것도 고단한데 뭘 또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빅픽처라니 그런 걸 아무리 그린다 한들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 줄 리 없다. 빅픽처는 인생에 큰 기대를 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주 실망하고 만다. 그럼 작은 기대를 걸고 자주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삶은 게으른 삶인가? 꿈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걸까? 인생에서 꼭 대단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만 할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느라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 삶의 거창한 목표 같은 걸 세워버리면 목표는 과대평가하고 매일의 일상은 과소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지금 내 삶이 미진한 거라고 여기고 싶지 않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그게 진정한 나라고 여기고 싶지도 않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빅픽처보다 매일 눈앞에 보이는 스몰 픽처를 100개, 1000개 그리며 살고 싶다. 오늘은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닌 그냥 오늘이니까. 바로 지금을 호시절이라 여기는 것이다. 호시절이란 무엇인가? 삶에 낙이 있는 게 호시절이다. 야망 없는 이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선 가끔 삶의 의욕이 샘솟는 순간이 필요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날씨 좋은 어느 날 노천 테이블에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삶에 대한 의지가 불끈 솟곤 한다. 딱 그 정도다. 이렇게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역시 열심히 일해야겠어. 그 정도의 열심히가 좋다. 그 정도의 열심히는 실천도 할 수 있고 기분도 좋으니까 이 맛에 산다 하는 순간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스몰 픽처.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야망가였다. 자, 그럼 각자의 길을 갑시다.